자,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일단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길 때는 일단은 내 핸드폰의 자료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거는 DCIM이라는 폴더에 카메라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사진을 다운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픽처스 폴더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가볍게 보고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컴퓨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핸드폰에서 옮겨보는 걸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좀 열어주실래요? 자, 여기 스마트폰의 갤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갤러리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요. 뭐 카메라로 찍은 거, 뭐 내가 클라우드로 받은 거,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 중에 제가 일단 사진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카메라 안에 있는 제가 찍었던 사진을 한 개 선택을 해보고 사진을 고르셨다면요. 사진의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에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선택해 보시면 상세 정보라는 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선택을 해보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2022년 3월 31일 바로 어제 22시 2분 29초에 찍은 JPG 사진이며 내장 메모리 안에 DCIM 안에 카메라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찍은 어떤 동영상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이제 동영상을 간단히 스푼을 뜨는 동영상을 찍었던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점점점 상세 정보로 가면은 요거는 2022년 3월 26일 날 20시 25분 7초에 찍은 mp4 파일, 동영상 파일이다 라는 게 보이고 내장 메모리 안에 DCIM 안에 카메라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어떤 사진은 이렇게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카카오톡으로 받았던 사진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받았던 어떤 사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상세 정보로 가서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장 메모리 안에 픽처스 폴더 안에 카카오톡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이렇게 저장한 위치 정보는 내 갤러리에 들어가서 상세 정보를 보시면 이 사진 또는 동영상이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이 없다면 이제 책에 있는 대로 따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에다가 꽂아주시고 반대편의 단자는 컴퓨터에 USB 꽂는 란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 핸드폰이 인식이 될 거고요. 스마트폰에 혹시 잠금화면이 있다면 잠금화면을 해제해 주셨을 때 휴대전화 데이터의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에서는 허용을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작업 표해줄 밑에 보시면 이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파일 탐색기라는 아이콘이에요.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내 PC라는 목록을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즐겨찾기랑 있는 이 파일 목록들 중에 내 PC라는 것을 찾아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장치 및 드라이브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저희 그 핸드폰 기종은 노트 9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9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핸드폰 기종이 이 부분에 떠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거 안 떠 있으신 분은 저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 기종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따닥. 자, 이렇게 열면은 열려있는 창에 폰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어떤 저장소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핸드폰에다가 어떤 용량이 좀 더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라는 조그마한 칩을 꽂는 경우도 있거든요. 핸드폰에 이렇게 조그마한 칩을 꽂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는 경우는 폰 옆에 아마 카드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메뉴가 더 뜰 거예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굉장히 조그마한 카드인데 내 핸드폰의 용량이 적거나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보통 쓰시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제가 그냥 보여만 드렸다 보니까 잠깐 띄워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한 손가락보다 좀 작은 손톱만한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에 보면은 이렇게 용량이 적혀 있어요. 이게 128기가, 뭐 얘는 256기가, 얘는 1TB. 와, 요즘은 1TB까지도 나오네요. 해서 이 카드의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 적혀 있는 이 기가 수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어떤 단위냐면 이 기가바이트라는 게 1024개 모인 게 1TB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실제 얘가 숫자는 되게 높지만 얘보다 엄청 많은 용량을 갖고 있는 게 테라바이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봐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지금 폰이라는 아이콘이 지금 보여진다면 이 부분을 이제 따닥 눌러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폴더들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경로 찾아서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갤러리에 있는 이 카메라의 이 사진의 경우는 이게 어제 학생이 제가 컴퓨터를 많이 작업한다고 눈이 필요할까봐 주신 거였는데요. DCIM의 카메라 폴더에 있다고 뜨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DCIM에 따닥 카메라라는 폴더를 따닥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진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면 DCIM의 카메라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만약에 내가 다운을 받은 사진이다. 그런 경우는 픽처스 폴더 안에 있는 카카오톡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 다운받으신 사진들의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갤러리에서 상세 정보를 보시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그 경로대로 찾아가시면은 쉽게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가져올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들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 옮기고자 하는 파일이 하나라면은 그냥 해당 파일을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파일이 옮겨져요. 복사가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영상을 이제 만들거나 할 때요. 영상 한 개를 가지고 제작하기보다는 보통 영상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를 합해서 만들게 되고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것들도 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파일들을 가져오게 되실 거예요. 그게 43페이지 5번인데 컴퓨터에 옮겨놓을 첫 번째 영상 파일이 있다면 뭐 지금 영상이어도 되고 사진이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때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저는 최근 게 요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그렇고 원래 아마 집에 컴퓨터에서 내가 요거 뭐죠? 핸드폰을 꽂아서 직접 보려고 한다면 이게 아마 제일 최신 거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옛날에 찍은 거부터 아마 정렬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최신에 찍은 거부터 보여지게 하는 이런 방식을 내림차순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요 정렬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경우를 했을 땐 보기에 보시면요. 정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책에는 따로 안 적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볼게요. 보기에 정렬 기준에 보시면요. 수정한 날짜 순으로 내림차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최신에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부터 쫙 배치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최신에 찍은 걸 옮길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렬 기준이 오름차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최신 게 앞으로 뜨는 게 아니라 제일 앞부분에 옛날에 찍은 게 앞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내가 사진이나 영상이 좀 많으신 경우는 요게 정렬 기준이 수정한 날짜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보시기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책에는 따로는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정렬 방식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여기 있는 보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진이 아니라 목록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요 밑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통 이렇게 목록으로 보기, 사진으로 보기 이런 게 나와 있긴 한데 어떤 경우는 여기 목록이나 사진으로 보기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여기 파일이나 폴더가 이렇게 목록으로 떠 있어서 사진이 뭐가 어떤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마우스의 휠을 위로 굴려보세요. 좀 더. 그러면 이렇게 이 파일 폴더들이요. 파일이 이렇게 좀 크게 보여지면서 사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파일 폴더 찾는 것도 아마 조금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정말 5번 내용 갈게요. 자, 컴퓨터에 옮겨놓을 첫 번째 영상 파일 또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케이크에서부터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까지를 가져다 넣을 거예요. 첫 번째 영상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Shift는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번째, 저는 이 아이스크림이 마지막 번째죠. 그럼 마지막 번째 파일을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복사를 하기보다 단축키를 이용하시는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C가 복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범위 잡고 바로 컨트롤 C 이렇게 눌러놓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복사가 돼서 지금 선택된 파일들이 클립보드라는 어떤 임시기억 장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5번에서 한 작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 6번 해볼게요. 얘는 일단 잠시 줄여놓고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폴더라는 것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일들을 담아놓는 정리함 같은 게 폴더인데요. 이 폴더의 이름이 만들어진 게 새 폴더라고 만들어졌다 보니 내가 여기에 뭘 넣는지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일단 이름은 동영상 제작이라고 이름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꾸고 엔터를 치시면
동영상 제작이라는 폴더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들을 담아놓을 상자 한 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이 폴더를 따닥 눌러보시면은 해당 폴더가 열려서 보일 텐데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폴더는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또 중간쯤에 여기 붙여넣기 보이죠? 요거를 눌러보시면 스마트폰에 그 사진이나 영상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붙여넣기는 단축키는 컨트롤 V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건데 그래도 일단은 막힌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옮기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목록으로 뜬 사진 목록은요. 컨트롤 누르시면서 휠을,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굴려주시면 좀 더 굴리고 좀 더 굴리고 좀 더 굴리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파일 폴더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그 밖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편집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44페이지 44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볼게요. 43페이지 중간쯤에 조금 더 배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파일을 가져올 때요. 연속된 걸 가져왔죠. 자, 연속된 파일을 가져오는 건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끝번째 파일은 Shift를 누르면서 찍으면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올 거야. 요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딱딱 씹어서 가져오고 싶을 때 그렇게 비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파일을 선택하고 싶은데 연속된 게 아니라 얘는 선택 안 하고 얘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찍어주시면 이렇게 비연속된 파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비연속된 파일을 선택하는 것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죠. 연결잭을 일일이 내가 동영상 한 개, 두 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찾아서 옮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44페이지의 스텝 2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무선으로 옮기기라는 부분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할 때는 Send Anywhere라는 어플을 활용할 건데요. Send Anywhere는 일단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 Send Anywher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송을 할 기기에도 Send Anywhere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전송을 받을 기기에도 Send Anywhere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치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전송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핸드폰을 좀 봐주세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이번엔 Send Anywhere라는 어떤 어플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어플 설치하려면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야 되겠죠? 핸드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주세요. 여기 화살표 모양의 이 플레이 스토어를 엽니다. 자, 위쪽에 검색란이 있고요. 이 검색란에다 Send Anywhere라고 적어주세요. Send Anywhere 파일 전송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후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뜨는 거고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 바로 설치를 눌러주세요.
권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설치할 때 권한 요청은 아마 동의했기 때문에 창은 안 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최근, 사진, 비디오, 오디오, 앱, 연락처, 파일 이런 목록으로 정리가 돼서 파일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서는요. 최근이라는 이 목록에서는 내가 최근에 저장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이런 파일들이 이쪽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어제 이제 찍은 것들, 그러면 이렇게 어제 찍은 것의 하나하나의 목록들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목록을 선택하시면 카메라에 있는 미디어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만약에 사진만 보겠다. 그럴 땐 사진에서 보시면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날 찍은 사진들 또는 다운받은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까 전처럼 뭐 DCIM의 카메라 폴더에 있다. 뭐 픽처스 폴더에 카카오톡에 있다. 이런 걸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예를 들어 내가 사진도 찍었고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파일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냥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가져올 목록들을 선택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열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내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진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비디오로 가면 비디오로 찍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비디오로 찍은 mp4 파일도 이렇게 가져오겠다 하면 같이 선택해서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선택한 게 아마 사진, 비디오 포함해서 14개 정도를 고른 것 같은데요. 보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번호가 떠요. 이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번호가. 이 6자리 숫자 키를 나중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9분 46초 후에 만료 이렇게 뜨죠. 요거를 내가 어떤 기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입력해서 넣기만 하신다면은 이게 파일이 전송이 돼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좀 닫아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일단 왜 제가 닫으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송을 할 거를 지금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송 받을 때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샌드 애니어 설치를 PC 버전 설치하는 게 4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한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전송을 해보고요. 일단은 컴퓨터에다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해볼게요. 아마 저희 학원에서는 샌드 애니어가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샌드 애니어는 잠시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설치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만약에요. 내가 프로그램, 즉 어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시작에 보시면 여기 설정이라는 요 메뉴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앱으로 가보시면요. 여러가지 앱들이 뜰 텐데요. 샌드 애니어니까 S 있는 위치쯤으로 가보시면은 샌드 애니어 버튼이 보일 거예요.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하고 제거를 해서 잠시 제거해 볼게요. 요 절차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파일을 제거하거나 설치가 자유롭게 가능하신 분도 있지만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제거하는 거를 잘 안 해보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 김에 한번 보여드린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봤고요.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샌드 애니어가 지금 실행 중이었다면 확인 눌러서 종료하시고 제거 절차가 쭉 진행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신 후에 마침을 누르면 끝나요. 자, 샌드 애니어를 제가 제거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제거가 되면은 이쪽에 이제 메뉴가 이런 식으로 좀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요거 자체가 사라지는데 지금 요게 제거 창이 조금
지저분하게 남긴 했는데요. 아마 종료하고 나서 보면은 없거나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샌드 애니어를 이렇게 제거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샌드 애니어를 다시 설치하는 절차를 해볼 거예요. 혹시 제거 부분에서 잘 안 되신 분은 제가 잠깐 질문을 받고요. 특별히 제거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제 샌드 애니어 설치하는 걸 같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일단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샌드 애니어를 들어갔는데 꼭 크롬에서만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엣지 브라우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저도 책대로 그냥 크롬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창에다가 그냥 샌드 애니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샌드 애니어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 사이트 자체에서도 보내기 받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매번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옮길 때 샌드 애니어를 웹사이트를 열어서 옮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로 일단 갈게요. 책에서는 그냥 이 사이트 안에서 그냥 보내기 받기를 활용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단건만 이제 옮기실 때 아마 그렇게 하실 거고 내가 만약 이 컴퓨터로 자주자주 파일이나 폴더를 전송하게 된다면 매번 웹사이트를 열어서 가져오긴 힘들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자, 위에 상단에 바로 있어요. 다운로드를 선택하시고 윈도우 다운로드를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윈도우 버튼 모양의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요거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 경로 설정해 놔서 그렇고 일단 저장 버튼 눌러 놓을게요. 자, 그러면 아마 요 하단 부분에 이렇게 샌드 애니어라는 프로그램이 받아질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밑에 마침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끝났고요. 이 샌드 애니어 창은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X. 얘도 일단 닫아볼게요. 바탕화면에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샌드 애니어라는 바로가기 그 아이콘이 생겨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용하실 때는 이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샌드 애니어를 받으러 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일단은 내가 세팅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이 컴퓨터로 내가 주로 영상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매번 그렇게 가져오기 번거롭다, 귀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샌드 애니어라는 인터넷이 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냥 이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설치가 다 되셨다면요. 핸드폰으로 다시 가서 영상이나 파일을 또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아마 보시면은 샌드 애니어의 버튼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아까 권한 설정 다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사진을 가져오거나 비디오를 가져오려면 들어가셔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선택하시면 돼요. 몇 개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비디오도 몇 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면 보내기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난수 번호가 하나 뜹니다. 이거를 이제 PC에서 샌드 애니어로 가볼게요. PC에 샌드 애니어 열어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 받기라는 이 부분에다가 요 지금 보이는 요거 있죠. 786823 여러분들 거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했던 파일들이 여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4개의 파일을 선택을 했고 이 파일이 아마 총 56.41MB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몇 분 후 만료 요게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경로가 보이는데요. 얘는 지금 C 드라이브에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로에 받아서 이용하셔도 물론 되지만 다운로드 폴더로 매번 가셔서 받아오기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만들 것들을 가져오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 가져오는 게 편하겠죠? 자, 그게 요 옆에 있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에요. 자, 요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어디다 저장할래? 라는 폴더 선택창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바탕화면에 만약에 아까 만드셨던 폴더 동영상 제작에 옮기려면은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예 나 여기 말고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새 폴더를 눌러서 옮기면 돼요. 전 이번에 새 폴더 하나 또 만들어서 옮겨 볼게요. 새 폴더 누르고 폴더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샌드 애니웨어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샌드 애니웨어 전송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거고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따닥 하고 폴더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 경로가 바뀌었어요.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제가 만든 샌드 애니웨어 전송 파일이라는 경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화살표 모양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실제 이제 이렇게 다운이 받아져서 그 경로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운 다 받아지거든. 예, 진짜 잘 받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잘 안 되시면 질문 받을게요. 파일을 받으셨는데요. 샌드 애니웨어 APK 파일도 받으셨네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다운로드 폴더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요. 아마 여기서 이전에 설치했던 분이 이거 풀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다운로드로 바로 받아졌을 건데 받아진 파일을 볼 때는 폴더 보기를 누르시면은 받아져 있는 폴더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경로를 고르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해 볼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동영상 제작이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따닥 하고 폴더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여기 동그라미가 백화점까지 들어갈 테고요. 됐죠?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전송 완료가 되신 분들은요, 이제 전송이 정말 제대로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죠. 여기 샌드 애니웨어 전송 파일이란 폴더가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닥 눌러서 열어보면은 아까 제가 선택한 동영상과 사진이 옮겨져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샌드 애니웨어 쓰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갤러리를 들어갔어요. 갤러리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 동영상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동영상이 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를 뜨는 이 동영상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꾹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공유잖아요. 이 공유를 이용해서 샌드 애니어를 선택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호가 뜨고요. 이 밑에는 최근 공유기기가 떠요. 그러면 샌드 애니어를 여기로 이제 옮기겠다라고 하면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번호를 아까 전과 같이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여기다가 239 008 이렇게 적고 확인을 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일단 받게 떴는데, 이건 기본 경로라 다운로드 폴더가 뜨고요. 경로는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바탕화면에 아까 전 샌드 애니어 전송 파일이란 폴더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옮기겠다 해서 폴더 선택하고 전송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파일이 받아지게 된다.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갤러리에서 내가 어떤 동영상을 옮길 거다라는 걸 선택을 해놓고 굳이 샌드 애니어로 또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선택을 해서 가져오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동영상이나 파일들 옮길 때 동영상이나 파일을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샌드 애니어로 공유하기 해서 지금처럼 이용을 해요. 뭐 사실 아까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은근히 이게 좀 더 편해서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샌드 애니어가 되게 좋은 점은 용량하고 일단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전송할 파일이 있으면 그냥 전송을 할 때 이제 인터넷 정도? 인터넷이 어느 정도 전송 속도가 나오느냐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샌드 애니어가 깔려 있는 기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 컴퓨터에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회사 로고가 컴퓨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핸드폰으로 옮기고 싶다. 이럴 때도 당연히 샌드 애니어를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어요. 뭐 꼭 뭐 동영상 한글 뭐 이런 거 말고 동영상 뭐 사진 이런 거 말고 한글이나 엑셀과 같은 어떤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옮기고 싶다. 이럴 때도 샌드 애니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깔려있는 어떤 기기든 상관이 없이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샌드 애니어를 열어볼게요. 여기서 내가 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동영상 제작이라는 파일에 제가 넣어놨던 여러 가지 뭐 mp4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요.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번호가 생기죠.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샌드 애니어를 이용해서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에서 샌드 애니어를 열고 이번엔 컴퓨터에서 이렇게 번호 뜬 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밑에 받기를 눌러서 키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QR코드 보이죠? 핸드폰으로 QR을 찍으셔도 돼요. 자, 근데 그냥 키 입력해서 해볼게요. 933489. 자, 이렇게 해서 받기를 하면은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이런 내용들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도 있고 또 핸드폰과 핸드폰끼리도 돼요. 컴퓨터랑 컴퓨터끼리도 돼요. 자, 이렇게 전송할 때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이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왜 동료분한테 파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물론 카톡으로도 보낼 수는 있겠지만은 용량이 큰 동영상을 보내거나 할 때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용량 때문에. 근데 얘는 용량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어차피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절차를 제일 많이 하긴 하겠지만요. 자, 샌드애니어 설치해서 활용하시는 방법 한 번씩 소개해드렸고요. 어려우신 거 있으셨으면 이따 좀 질문을 받을게요. 지금 10시 51분이니까 조금 쉬셨다가 11시에는 뒷부분에 있는 유튜브 채널 아트 이미지 제작하기에 있는 미리 캠퍼스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